안녕하세요, 동현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커피를 한 잔 마시다가 지금 예전에 제가 이제 국제 결혼을 하면서 왜 이 업을 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 생각이 싫은데 제 과거인데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그런 썰을 하나 풀어드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이게 상황인지 조금 설명드리고자 신랑들의 예를 들어서 알고자 해가지고 공유하고자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 제가 국제결혼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제결혼 업계 관계자를 싫어하는 이유, 그리고 달콤한 말과 유혹에 빠져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애비 신랑님들에게 국제결혼 업계의 현실을 보다 냉정하고 진실되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유. 저도 국제결혼업을 하기 이전에 다른 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고 사기를 당해 3천만원 넘는 돈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국제결혼을 시작한 계기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평생 혼자 살 것인가 아니면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국제결혼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국제결혼 해보자 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도 성격이 조금 꼼꼼한 편인데 그때 당시에 뭐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페 홍보만 돼 있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저도 확인하다 보니까는 카페에 이제 홍보가 잘 되는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홍보를 하는데 이제 그 상담을 하는데 상담자도 상담을 잘했었고 계약을 이루고 나서 이제 현지 국가에 갔죠. 현지 국가에 갔는데 아마 이제 저도 이제 그때는 국제결혼이라는 게 처음이고 해외도 처음 나갔었으니까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두리 북쪽 하이퐁이었는데 변두리에 6층짜리 건물이었는데 6층이 마사지를 잘하는 업체인 건 알아요. 마사지를 잘하는 곳이 있던 2성급 호텔인데 거기에 밥값이 그때 당시 하루에 한 12,000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기간은 14박 15일을 기간을 두고 갔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결혼 이후에 좀 여성하고 좀 그래도 이렇게 많은 추억을 저는 좀 쌓고 오려고 해가지고 그런 일정을 길게 잡았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못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 국제결혼은 처음이다 보니까 12,000원짜리 방 2성급 호텔에 외곽 변두리 주변에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밥밖에 바다고 논밖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밥도 그 호텔에서 내주는 아마 이제 밥이니까 한 2-3,000원 했겠죠. 거기서 이제 다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밥을 새끼 어디 이제 제가 따라 밖에 나간 적도 없고요. 그때 당시 이제 여성 현지 마사를 봤는데 여성 이제 새끼 마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성을 몇 명 데리고 있는 마담이 토요일 날 이제 처음에 이제 카페에서 이제 만나니까 한 10명, 12명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마사를 보다가 잠깐 이제 제가 호감이 가는 친구가 잠깐 있으니까 한번 밥을 먹어봐라고 하더라고요.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밥을 먹고 오면은 나머지 여성을 만나봐라 해가지고 밥을 먹고 오는데 이 여성을 다 돌려보냈더라고요. 불과 1시간 만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여성을 생각을 하고 여성은 그날 밤에 이제 여성은 집에 갔죠. 4시간을 차를 타고 갔는데 이제 여성 부모님도 처음에 반갑게 맞아주고 같이 밥 먹고 그랬는데 한 시간가량 제가 이야기를 하고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어디 갔냐고 하니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누워있다는 편찮에 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불과 30분 전까지 10분 전만 해도 같이 음식 먹고 웃고 그러던 사람이 제가 이제 사야 될 사람이잖아요. 멀리서 온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갈 때 잠깐 조금 전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배웅을 안 한다는 게 우리가 도의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때 업체 사장이 하는 말이 이거 자연스러운 베트남 문화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호텔에 와서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제 그 부분을 자꾸 물어보니까 다음날 이제 업체 사장이 그 부분은 솔직히 잘못된 부분이다 해가지고 본인도 그걸 느꼈겠죠. 왜냐면
이게 언어가 다르고 삶이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도 기본적인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될 A들은 어느 나라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여성하고는 왜 그러냐면 사회 대접도 하지 않는 그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는 여성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날 이제 여성을 또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호텔 방에서 왜 그러냐면 여성이 평일이라고 해서 많은 여성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거의 한 아침 8시부터 해가지고 2시간에 한 명씩 여성이 이제 호텔 객실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텔레비를 틀어도 뭐 베트남 말밖에 안 나오고 뭐 어디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잠을 자고 싶어도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잠을 자고 싶어도 2시간에 한 명씩 꼬박꼬박 올려보내는 여성은 그러다 보니까 뭐 옷도 계속 뭐 정확히 깔끔하게 입고 해서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루에 한 4-5명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첫날에는 없었고, 그 다음날도 똑같이 평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4-5명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그런 생각이 되는 거더라고요. 시간은 시간대로 가는 거고,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결혼을 하러 왔는데 이런 좀 말 못하는 압박감? 그런 것도 제가 느꼈고요. 그러다 이제 한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이제 호텔 앞에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침에 그걸 공도 마시고 밥 먹고 호텔 앞에 나왔는데 어떤 오토바이를 탄 여성이 정말 예쁜 여성이 지나가는 거예요. 호텔에 딱 그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저런 여성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진행한 업체 사장이 조금 있다가 여성이 왔다. 커피숍 바로 옆에 이제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딱 그 여성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 마음에 호감 갔던 여성이 누가 봐도 미인이었고 정말 이뻐서 제 기억에도 아직은 어드름풋이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지만 그래가지고 그 여성도 좋고 저도 좋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이제 즐겁게 제가 이제 업체 사장 밥도 사주고 밖에도 나가고 그랬죠. 같이. 그러고 있는데 저녁에 오후 5시, 6시 가까이 되니까 업체 사장이 호텔 앞에서 막 담배를 피우고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담배를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말이 있다. 왜 무슨 상황이냐 그냥 말 편하게 이야기해봐라 이야기하니까 아침에 왔을 때 그 오토바이가 보니까 이 나라 그 고등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17살 미성년자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안타깝다.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제가 뭐 그 부분에서는 뭐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도 처음 보고 당황스러우니까 그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럼 내일 또 다시 여성을 보여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게 보면은 한마디로 이게 보면 여성의 눈높이 교육해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2시간에 한 명씩 여성이 오고 제가 이제 계속 기다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많은 여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북쪽에는 공개 맞선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여성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길 데리고 가면은 한번 데리고 갈 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불 정도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돼요. 업체 측에서는 돈도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가봐야 이 신랑의 눈높이를 많이 허황된 예를 들어서 예쁜 여성을 찾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 가서 매칭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저는 일정을 기회에 잡고 왔으니까 먼저 처음부터 여성의 눈높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나가는 시간대로 가는 거고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죠. 내가 여기에서 진짜 뭐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여성의 기대치에 점점 이제 내려가는 거죠. 스스로 타협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 타협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되니까 아침에 일찍 한 여성 5명 정도 와 있더라고요. 그래 돌아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여성을 한 명 한 명 보니까 그 중에 조금 그래도 눈높이 이미 많이 내려갈 때 전세 내려갈 때 없었죠. 그러니까 좀 괜찮은 여성이 있어가지고 이 여성에게 약간의 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저한테 소문가는 친구가 그런 말을 가끔 대뜸 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사실은 이런 말을 하지 말랬다. 근데 이 여성이 사장님의 와이프의 동네에 어릴 때부터 알던 동생이다. 그래가지고 사장님 와이프가 이 여성에 대해서 정말 착하고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걸 알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사장님이 여성을 선택하는데
이게 지장이 될 수 있으니까 사장님한테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나중에라도 사장님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럼 본인이 혼난다. 이렇게 통역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그런갑다 하고 이 여성 괜찮겠다 하고 이제 그 여성하고 결혼을 진행을 했고요. 결혼을 진행하고 이제 나서 이제 계속 이제 나머지는 그 여성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일정 동안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결혼식을 하기 전에 이제 한 시간의 텀이 있는데 다시 계약서를 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업체 대표가 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 뭐 가로를 치더니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금액이 한 그때 당시 정확히 470만 원이고 제가 이제 일정을 길게 하다 보니까 잠깐 뭐 통역을 해봐도 하루 종일 하진 않았잖아요. 그 일정 동안 뭐 통역비만 해도 100불씩을 원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비용을 다 줬었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결혼식이 돼 있고 여기서 결혼식장에 이동하는 거리는 3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현재 결혼식을 하는데 차가 부모님들 어른들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고, 근데 이제 시간은 저도 왜 그러냐면 제가 짐을 싸야 되고 결혼 이후에 바로 신혼여행을 저 하롱베이로 가야 되니까, 근데 싣고 이동하는 시간이 30분이라고 하니까 이제 생각이 많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을 진지하게 뭐 할 수 있고 그런 시간상 이게 쫓기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부당하다 그러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업체 측에서는 그러면은 정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다. 일단은 결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다 가족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결혼을 일단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합리적이게 생각을 해요. 저녁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저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본인한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본인 이걸 서로 타협해가지고 돈을 환불해 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돈을 입금을 했어요. 근데 업체한테 한번 돈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돌려받기가 힘들어요. 사실 구조상. 그래가지고 결혼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현지에서 말 그대로 솔직히 즐거운 시간을 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을 다 끝내고 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체크카드를 만들어 거기에 돈 300불 용돈, 신부 용돈 담아놨었고, 그걸 이제 신부에게 주고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러 이제 하이퐁 공항으로 이동 중인데, 보통의 신부, 정상적인 신부면은 내가 결혼한 신랑이 한국으로 떠나면은 저도 제가 결혼시켜보지만 슬퍼하고 울고 이러잖아요. 이게 정상적인데 그 신부는 제가 잠깐 이게 택시를 타고 한 10분 정도 이동하는데 바로 돈 찾기가 바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이 나라 이 친구들이 이게 생각이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생겨서 한국에 입국에 그나가 뭐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이제 쓰면서 한번 싹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실적으로 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회사 일을 좀 미루고 다시 이제 베트남을 비행기 티켓을 끊고 제가 소개시켜서 왕마당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통역사랑 다른 통역을 통해가지고 이제 이런 자초정을 물어보니까 저랑 결혼한 여자가 불과 저랑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다른 한국 남자랑 결혼한 사진을 저한테 제공하더라고요. 보여주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여성이 이제 그때 당시에 작업 여성이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모르면 모르겠지만 알아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멈춘다고 하니까 정확히 그로 17일 있다가 이제 다른 또 세 번째 한국 남자랑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세 번째 남자의 연락처도 알았는데 차마 이제 말을 해줄까 말까를 많이 망설였는데 차마 근데 결론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여성이 그 남자에게 진짜 진정성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그 남자 또한 차라리 모르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복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말을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갔다 와서 돈은 돈대로 좀 많이 잃고 이제 비용은 한 3천만 원 정도 저는 잃었었고요. 그때 당시 한 번의 실패로. 그런데 제가 정확히 느낀 것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업체 진행을 함으로 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시간과 감정을 많이 소모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깊이 발을 들이다 보니까 제가 이 업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솔직히 저는 하게 된 거고요. 이제 처음에는 제가 한 근 2년 동안은 제 상술 업체들하고 정말 많이 싸웠어요. 많은 업체들도 싸우고 하는데, 업체를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뭐냐면 상술 업체가 월등히 많다 보니까 이 한 사람 두 사람은 해결함으로 해서 그 자리를 다른 또 상술적인 사람들이 채워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뭐 왜 그러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다 시간만 뺏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저와 진행하는 사람, 그 신랑 한 명이라도 진정성 있게 매칭을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 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다행히도 저는 왜 그러냐면 항상 말했지만은 제가 초심을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이렇게 뭐 금전적인 이윤에 뭐 치우치지도 않고 초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을 되새김하면서 머릿속에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당했지만은 업체 말 그대로 업체 사장이 이 사람을 이게 상수를 피우고 사기를 쳐야겠다 하면은 아무리 계약서를 잘 쓰고 아무리 똑똑하신 분이어도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안타깝게는 이 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보다 진정성 있고 하나라도 더 현실을 말해주는 그런 업체를 꼭 선정하시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왜 그러냐면 저도 왜 그냥 제가 업체지만은 이런 과거를 생각하기도 싫고 그때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는 거고 또 누구한테 쉽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부분인데 이것을 공유함으로써 좀 저와 같이 피해를 안 당했으면 하는 마음을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튼 이게 가만히 왜 그러냐면 문제점을 생각하고 또 아직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을 생각하다 보면은 점점 문제가 커지니까 어차피 국제 결혼을 생각하셨다면은 움직이셔야 어떤 결과든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좋은 업체를 선정하시고 좋은 결실을 맺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보다 나은 영상을 항상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나? Put your PJs on, switch off your phone and we'll watch 10 movies in a row. The dark days are better when we're together. I hope you know you're not alone. So why don't we stay here, hold on to each other underneath these covers.